안녕하세요. 왕세우입니다. 오늘은 역사 소설에 대해서 약간 다뤄볼게요. 어렸을 때 영웅 이야기들, 위인전들 그런 것들이 좀 많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너무 영웅을 미화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완벽한 인간, 단점이 없는 인간. 인간은 다 모순 덩어리이고 약점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들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가끔 보면은 너무나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진 옛날 이야기, 그리고 상상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사실 위주로만 외우고 판단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역사의 맥락을 내가 상상해가지고 그 시점에 어떤 인물을 묘사할 수 없다면, 그 생활상을 어떤 것인지를 상상할 수 없다면 그건 정말 죽은 역사예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7년 동안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일본군이, 왜군이 조선 반도에 7년 동안이나 주둔했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일본으로부터 식량을 조달해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아이도 낳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사실은. 왜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있는 그쪽, 전라도 쪽으로 자꾸 이주했는가? 안전한 곳으로 자꾸 옮겨갔는가? 이것도 상상해 보면은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일시적인 어떤 전쟁, 약탈 이런 게 아니고 상시 주둔하면서 백성들이 벼농사를 지면 누구한테 바쳐야겠습니까? 예전에는 행정 시스템이, 조선이라는 행정 시스템이 작동했으니까 관아에 바쳤지만 지금은 어때요?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주둔군인 일본군에게 그 모든 식량을 바치는 거예요. 소를 키우면 누가 잡아먹습니까? 일본군이 잡아먹는 것이죠. 게다가 명나라 군이 와서 주둔하면서 백성들이 더욱 피폐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식량 문제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이 조선 땅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전쟁보다, 그러니까 더 참혹한 것은 그 7년 동안의 삶, 생활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했을지를 상상해 봐야겠죠. 예를 들면 어떤 여인은 일본군에게 끌려가가지고 또 아이도 낳고 또 일본으로 실제로 끌려간, 또는 일본으로 간 그런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군이 철수하면서는 많은 조선 남자들, 여인들도 끌고 갔는데 대체로는 기술이 좋은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자기들이 끌고 가서 소용이 있을 만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일본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남겨진 이 가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또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역사예요. 그냥 뭐 어떤 해전이 있었고 어떤 전쟁이 있었고 우리가 승리했고 우리가 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는 삶 자체이기 때문에. 물론 이 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게요. 역사 소설은 나름대로 작가는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자기만의 관점이 있는 것이죠.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가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우리가 들리지만 사실은 그 해석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의 사실, 하나의 어떤 해석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역사 소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객관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역사적 사실을 딱 접했을 때 그 제도, 그 인물로 인해 가지고 그 시대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뭔가 상상해야 되는데, 그 근저에 이런 소설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물들의 삶에 대해서 역사적 그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삶이 어땠을지를. 이런 걸 통해서 교과서에 보면은 그냥 무미건조한 어떤 역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역사를 스스로 상상하고 그 제도가 왜 그랬을 수밖에 없는지,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냈을 것인지를 스스로 자기 주관하에 판단할 수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으면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이게 굉장히 재밌대요, 고구려가. 저도 안 읽었는데 이거 재밌어서 빠져 읽더니 잠도 잘 안 자고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다 못 읽고 오늘 마저 아침에 일어나서 다 읽었더라고요. 그만큼 재미있대요. 저는 이 재미도 있지만 역사, 여기 이제 미천왕, 고구곤왕 이런 인물들이, 실제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관료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고구려 역사를 접할 때는 뭔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이렇게 팩트 위주의 사실만 나열된 역사
말고도 스토리로 전개되는 그런 역사 소설 이런 것들을 저는 먼저 추천을 드려요. 그게 옳고 그르고 간에 나름대로 너만의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그런 얘기를 들려준다 해서 그런 역사관이 생기진 않거든요. 요즘은 유튜브의 영향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뭐 박정희를 찬양하는 또 전두환을 찬양하는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자기만의 생각, 주관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보는 게 아니고 남들이 해준 얘기에 그냥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만든 유튜브에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그들의 해석을 이제 믿는 것이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유튜브 영향력이 굉장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 소설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접근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